자, 오늘은 무엇을 해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혈액 쪽입니다. 혈액이 깨끗하면 병이 없다. 모든 병은 혈액이 탁해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모든 병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한 혈액 자체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20여 초가 걸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이어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병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는 거 장담을 못 하잖아요. 이 혈액 보면요, 전체적으로 혈장이라는 거하고 혈구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혈장이라는 것은 그냥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액. 이게 혈구가 한 45% 이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혈구, 백혈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60쪽의 세포 속에는 혈구 세포도 포함이 됩니다. 이 피가, 혈구가 물속에 전부 다 떠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60쪽의 세포는 전부 다 물 위에 떠있는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혈구를 면면을 보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머리 아프게 이렇게 양분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많은 지분이 뭐냐 그러면 적혈구입니다. 이게 붉을 적자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은 푸른색 피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를 하면 피가 푸른색을 띠고 있고 우리는 철인자를 많이 갖고 있죠. 적혈구가 수명이 한 120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20일 동안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철만을 우리 몸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60 이상의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서 임상 시험을 해본 결과 철 성분이 인체 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더라는 학계 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전체 혈구 세포의 93.7%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피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붉다, 빨간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수치가 떨어져요. 이 혈소판이라는 거. 혈소판이 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지혈, 응고 이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독소가 내 몸에 침투를 했어요. 이게 피부입니다. 모기가 이렇게 침투를 하고 거머리가 이렇게 침투를 했습니다. 모기도 인체에 피를 빨아먹고 거머리도 이게 피를 빨아먹는다는 아시죠? 얘가 침을 열에 딱 꽂아요. 우리 피부에.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딱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수면 중에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근육이 수축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침을 꽂을 때는 아주 쉽게 꽂았는데 빼려고 하면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근육이 수축해가 있으니까. 앞다리를 사용해서 까짓건 당기다 보면 뒤로 나잡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요, 침샘 속에 활성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활성 물질이 뭐냐 그러면 히루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히루딘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 응고를 막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이 히루딘이라는 활성 물질을 만들어서 요 주위에다가 내뿜습니다. 뿜게 되면 내 몸을 지키는 백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자로부터 내 몸을 보호를 해주고 내부 반란이 일어나는 거, 독소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내 몸에 존재하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들이 얘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출동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전부 다 우리가 도로를 얘기한다면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불법 주차를 해놓으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불법 주차는 없지만은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특정 이유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해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부 다 장애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누구가 진입을 하는데? 백혈구가 진입을 하는데 백혈구가 빨리 여기에 도착을 해서 얘를 퇴치를 시키는 것이 우리 몸인데 이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 장애물들을 이렇게 정리전동을 시켜주고 혈관을 백혈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쉽게 확장시켜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기들한테 피부에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지 않습니까? 항히스타민제라고.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데 주 목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출동을 하게 되면 자궁은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을 이완시켜주는데 특별한 하나의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인체 내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레대 역할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손을 벌려서 까짓건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누구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백혈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럼 백혈구가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는 가장 인접하는 위치까지도 누가 존재한다고요? 히스타민이 존재합니다. 그때 백혈구만 온다면 괜찮은데 우리는 먹고 산다는 그 명분하에서 수도 없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먹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셔요. 심지어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은요, 이렇게 몸을 좀 음식 드시는 것을 조금 절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기는 간식을 안 먹는데
근데 입에는 계속 씻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혈구가 출동을 할 적에는요, 여기에 곁들여서 누구까지 따라오느냐 그러면 내 몸속에 응집되어 있던 독소까지 같이 치고 나옵니다. 이 독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화라는 과정 속에서 질소로 분해되는 성분들, 우리가 요산이라든가 요소 질소라든가 또는 핵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크레아티닌이라든가 이런 산성 노폐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백혈구를 뒤쫓아서 같이 쭉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땀 속에 같이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밀려 나올 적에는 피부에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혈구 독소가 같이 이 부위로 막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던 히스타민이 같이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내가 벌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나를 치고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위를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주위 자극을 받은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러면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면 어떻다고요? 막 가려워요. 그래서 모기가 방출한 어떤 활성 물질 때문에 내가 가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분출시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내 몸이 가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하, 이것은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연고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연고 자체가 냉기를 갖고 있습니다. 냉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이 열려가 있는 모공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닫아버리게 합니다. 열려있는 모공을 다 닫아버리게 하니까 더 이상 히스타민이 빠져나오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주로 모기 물렸을 적에 사용하는 모든 부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냉함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일종의 혈소판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항상 지니고 있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수치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뭐 상처가 나면 지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 혈액 중에서 약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고 산수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빕니까? 0.1% 비죠. 얘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내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 0.1%가 이 큰 덩치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몸을 지켜주는 것은 이 0.1% 속에도 또 아주 미량만이 내 몸을 지켜줍니다. 0.1% 전부 다가 내 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기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조금만 분리를 한번 시켜드리고 지나갈까 싶네요. 이 백혈구는요, 크게 탐식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적이 침투를 하거나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가정집에 집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동네 안전을 위해서 순찰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뭐 북한에서 뭐 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군부대가 항상 비상사태에 있고 항상 긴장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게 우리 몸의 백혈구인데 이거 역시 탐식을 하는 탐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에 관련되는 면역세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백혈구는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탐식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과립구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백혈구 중에서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과립구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얘는요, 잡아먹는 거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중구라는 건데 이 과립구 중에서 약 98, 9%가 전부 호중구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몸에서 박테리아라든가 진균이 뭐 일어나거나 생기거나 침투를 하게 되면 얘가 나가서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 전체가 호중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호상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 호상구라는 백혈구 자체가 조금 미량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에 많이 걸리느냐, 얘는 탐지하는 능력 자체가 기생충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년 기생충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생충 탐지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구라는 것이 있어요. 호흡구,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호흡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얘가 탐지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알레르기 같은 이런 것을 탐지를 많이 합니다. 알레르기. 그래서 나는 알레르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조합해서 면역력이 조금 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거 일일이 다 안들 뭐가 피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지켜준다. 그냥 한 가지 백혈구에 대한 개념만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립구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크로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대식세포. 얘는 무조건 적을 발견하는 즉시 전부 다 잡아먹죠.
잡아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면서 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먹어도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도 구분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성면이 내 몸속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일단 잡아먹고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성면을 얘가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먹은 채 이게 죽죠. 그래서 옛날 어떤 책을 보면,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책을 보면요, 우리 인체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분류를 시켜놨는데 이게 잠정 효소 한계론이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을 지키는 일꾼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기자재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유리도 필요하고 철강제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을 올리는데 크게 관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일꾼이죠. 일꾼. 인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효소들이에요. 내가 비타민을 먹었어요. 미네랄을 섭취했어요. 이런 류들이요, 이 효소가 없으면요 절대로 비타민이 비타민 역할을 못하게 되고 미네랄이 미네랄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기게도 보면요, 이 효소들도 대다수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효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소화에 관련되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에 관련되는 효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이 이 면역에 관련되는 효소가 완전히 고갈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가 소화효소 이게 전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전부 사망을 당한대요. 효소가 내 체내에서 고갈되면요 죽음밖에 없답니다. 완전 숨을 거둔 사람은 효소가 완전히 고갈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내리는데 이야기를. 그래서 면역에 관련되는 것은 별로 사용치 아니하고 이 소화에 관련되는 효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로 소화효소에는 아제가 많이 들어가죠. 삼촌이 많이 들어가죠. 다당이 2당으로 바뀌면 뭡니까? 아밀라제라는 효소. 아밀라제는 어디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침하고 어디에만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우리가 췌장 액속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우리 인체 세포가 가장 많이 원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췌장이 다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원인 인자가 될 것이고 탄수화물을 수시로 섭취를 해도 원인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라든가 알파 글루코시다즈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아제들이 붙는 것이 대다수가 이 소화에 관련되는 효소들인데 이 효소들은요 결국은 뭡니까? 내 입에 어떤 음식이 들어옴으로써 자꾸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얘가 다 사용도 하기 전에 얘가 다 고갈이 되어서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봤을 적에 참 이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입이 원하는 쪽으로 살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 면역 쪽에 일을 하고 있던 거 조금만 이쪽에 좀 할애를 해주렴이라고 이렇게 신이 어느 한쪽에 면역에 관련되는 얘들을 갖다가 소화에도 관여하게끔 유도를 시켜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대식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면역 쪽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관여를 한다고요? 소화 쪽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내 인체 내에서는 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면역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식을 하고 입에 어떤 음식들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요 주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제일 낫다. 어떤 분들은 아침도 드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점심도 드셔야 되고 저녁도 이래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아침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침에 눈곱을 뗀과 동시에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게 이 모든 인체의 장부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전부 다 노폐물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밭일 다 하시고 그렇죠. 땀을 한번 쏟고 난 다음에 7시 정도 돼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꿀맛이죠. 엄청나게 몸에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이 어느 쪽이냐를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꼭 지금 못 찾아 먹는 끼니는 영원히 못 찾아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점심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오늘은 밥 2공기 뭐 이런 거. 이게 참 이게 사람을 갖다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 인자 중에 하나다. 근데 오늘 내가 조금 더 많이 먹는 거는요. 조금 우리가 조금 이런 표현은 안 좋은데 내 남은 인생을 가불 해서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가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이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쁜 이름이잖아. 수지. 이쁜 이름이죠. 이 수지상 세포 얘 하나만큼은 조금 글자 수가 5자나 되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인체 모든 백혈구의 보스입니다. 보스.
총사령관 세포, 보스 세포가 수지상 세포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백혈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백혈구는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 우리는 어떤 백혈구에 대해서 알고들 계십니까? 뭐 T임파구라든가 B임파구라든가 뭐 내출 킬러 세포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이런 류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얘들은 이제 탐지하는 세포. 얘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요, T임파구도 움직이지 않고 B임파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백혈구에 대해서 총 명령을 누구가 내려준다고요? 수지상 세포가.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보면 주로 평균적인 수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1일이에요, 1일. 근데 이제 잔머리 굴리면 이틀까지도 산다라고 나오고, 심지어 요즘 학계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백혈구가 2년까지 사는 백혈구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백혈구의 수명은 얼마 정도가 된다고요? 1일입니다. 1일.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혈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일부가 수명을 다해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없어지는 쪽쪽 새로 내 몸이 만들어낸다면 조금 내 몸이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몸은 백혈구를 만들어둬요. 이 만들어뒀다가 어디다가 비축을 시켜놓느냐 그러면 비장이라는 데다가 비축을 이렇게 시켜놓습니다. 비장 기능이 좋아야지 백혈구가 단단하고 무장을 한 백혈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혈구를 우리가 이 비장을 냉장고라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렸었는데, 이것이 냉동고가 되어버리면 백혈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잘 만들어졌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 얼어버리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장을 우리가 모든 내 몸에 흐르고있는 혈액의 어머니 모체 역할을 하고 있고, 피에 모든 정화시키는 그쪽에 관여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쪽이 비장이 엄청나게 그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수명을 다 할 적에는 이 과립구들은 어디 가서 다 죽느냐 그러면 점막 쪽에 가서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한 몇 분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에는 아주 근사하게 죽어야지 어느 쪽으로 직결하느냐 그러면 점막 쪽으로 직결을 하게 되고, 그 점막 주위에는 항상 내 몸에는 활성산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활성산소하고 그 자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장렬하게 최후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 지금 퍼센트 비율을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요, 어느 하나까지도 혈액 양까지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낮 시간에 또 우리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내 몸이 원하는 것은 5시, 6시부터 움직여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10시 돼서 눈을 뜨고 11시 돼서 눈을 뜨면요, 그때부터 내 인체 시계가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양에서는요, 야간 근무를 하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덤으로 가는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상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회복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내 몸을 원상 위치로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걸 바른 생활을 하면 되는데, 원상 위치로 돌려주지를 못하잖아. 우리 비타민 D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비타민 D 드시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5분에도 발표했잖아요. 이게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이 2.8배나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 D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층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해서 비타민 D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만들어내면요, 일부는 간에도 저장하지만 지방 조직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비타민 D는. 근데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촌동네 살았기 때문에 늘 어릴 적에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 왼쪽 가슴팍에는 수건을 하나 달고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할 적에 코는 뭐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늘 손을 이렇게 닦고 다녔었고, 그때는 내 또래 전부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요즘 애들 그렇게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코가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이제 소매가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옷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너져가는 담벼락 밑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조금씩 앉아있을 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남자분들은 있으시라고 봐요. 근데 앞에서 누군가 얼쩡거리면 짜증이 팍팍 나잖아요. 왜?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을 방해해요. 아, 포근하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일명 행복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저도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호르몬이 아니에요. 원체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세로토닌,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모든 원료가 바로 뭐냐 하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이게 인체 활성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밤 시간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비타민 D가 원료가 되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세로토닌도 못 만들어져,
그 다음에 멜라토닌도 못 만들어줘. 이게 인체가 점차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집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깥 나들이를 하시는 거예요.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비림파구라는 거예요. 비림프구 또는 간결하게 설명해서 비세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T림파구.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세포. 이건 글자 그대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NK셀이라고 있습니다. NK셀. 세 가지가 면역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퍼센트가 과립구가 60%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한 5% 정도가 돼줘야 되고 얘들은 한 30%가 돼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면역 구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구도. 그런데요. 내가 사고를 많이 하고 과로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이 되다 보면요. 여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백혈구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가 61이 되면요. 얘는 29가 되고 얘가 62가 되면요. 얘는 28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긴장해서 사시게 되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풀어나게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자꾸 격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우 제가 너무 긴장하고 살고 있는데 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긴장 고리를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B군 섭취밖에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다음 달에 PT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PT를 놓아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 예,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 친구는 저럴까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놓으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경상도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북하면 오죽하겠나. 여북하면 오죽하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나.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가 생기면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이틀 동안 막 올 작업을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봅시다. 완전 핏줄이 생겨서 붉은 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데도 힘이 들 거예요. 앉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잠이 올 것이고.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그렇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행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책은 멀리 할수록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열심히 적지도 않았었어요. 항상 신학계가 되면 그 표지는 아주 깨끗한 정도로 가는데 그 1년이 지나도 그 노트 한 권이 메꿔지지를 않아요. 적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만 열심히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과목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그것도 시계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남겨놔놓고 3과목씩 공부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장점이 뭐냐? 시험만 치고 나면 깡그리 잊어먹습니다.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 조차도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장학금 면제 장학금 면제 아시죠? 응? 저는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 앞에는 장학금 면제 1순위라 제 이름이 이래 올라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막 몰아서 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올인을 하다 보면요 얘 수치가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얘는 마지막 죽을 적에 어디에서 죽는다 그랬습니까? 점막 쪽에서. 내 몸에 점막이 어디 있을까? 이게 입천장 같은 데 전부 점막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구도가 60%가 상처를 내고 나면 30%가 가서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62%가 상처를 내고 나면 28%가 수습을 해도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밤을 쉬고 나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입이 까끌까끌하다라고 표현하시고 밥을 드시면 모래 씹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점막에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휴식이죠. 뭐가 가장 좋다고요? 물론 거기서 비타민C도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휴식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또 얘가 30까지 올라가게 되고 얘는 자연스럽게 60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구도가 또 이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요 진짜로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탓만 했잖아요. 오늘 화장을 해보니까 화장이 안 먹어. 그럼 왕짜증이 나잖아? 예? 막 볼을 땡겼다가 늘었다가 막 화장이 먹니 안 먹니? 그 멀쩡한 아티스트들을 왜 잡아 던지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 결국 뭐냐고 하면 내 몸이 지금 그만큼 피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피부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화장품 탓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인체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얘들이라 그랬는데 이 비림파구 우리는 학교 다닐 적에 열심히 배웠어요.
이게 뭐 항체를 갖다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 자체 듣는 것만 하더라도 막 지금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몸에서 군인이다. 군인.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군인. 우리 길 가다 보면 군인, 경찰은 파악할 수 있겠죠? 아우, 제가 군인이야, 경찰이야, 뭐. 이거 갈등 일으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군인. B인파고 그러면 뭐라고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 다음에 T인파고 그러면 경찰입니다, 경찰. T인파고 그러면 경찰이에요. 100%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99% 이상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B인파고는 뭐라고요? 군인. 그 다음에 T인파고는 뭐라고요? 경찰. 그러면 경찰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군인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야,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군인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이 외세가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어요. 뭐 우리가 조류 독감이 나오고 AI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이 바이러스나 균들이 내 몸에 침투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최전방에 서서 막아주고 이것을 갖다가 일망타진을 시켜주는데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누구냐 그러면 B인파고가 역할이야. B인파고. 얘가 군인이다. 군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련의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장티푸스에 감염됐어요. 콜레라 감염됐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어릴 적에 콜레라 예방접종도 받으셨고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예방이라는 명분하에서 뭐냐? 아주 미량의 장티푸스 균을 내 몸에 주입을 했는 거죠. 그러면 저기 침투했으니까 누가 쫙 나간다고요? 얘가 나가요. 얘가 총출동을 하겠죠. 총출동을 해서 저기 내 몸에 침투해 왔으니까 일망타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허점을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머리도 집어가보고 몸통도 집어가봤는데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쪽에 아군의 사상자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아군 사상자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고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나중에 치유 과정 속에서 고름이 생기면요. 그냥 휴지로 휙 닦아 버리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주 고이 닦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에 놔놓고 큰절 한 2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얘가 나가서 싸운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도 찔러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찌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찾아내죠. 그 약점을 갖다가 얘네들 프로그램에 입력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항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동일한 바이러스균이 침투를 하면 우리 몸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쟤는 야, 뭐 10만 군이 쳐들어와서 쟤들은 어디만 건드리면 끝나 이겁니다. 이게 얘들한테 정보를 입력을 딱 시켜놓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슈퍼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유전자 변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체가 없다는 거죠. 항체가 없어요. 더블엑스 드시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들을 무장시켜 주는데 이제 총력을 가하셔야 돼요. 무장한다는 거는 뭡니까? 얘들 맨몸뚱이로 최전방에 서서 싸워. 이거보다는 권총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낫고 기관총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낫고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감기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물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T인파고는 뭐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입니까? 내부의 범죄자를 갖다가 차단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몸의 내부의 범죄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멀쩡한 정상세포인 양 앉아있다가 나는 암세포야 이렇게 바뀌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은요. 오늘 하루에도 약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 스스로가 이것을 4단계 시스템이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 4단계 시스템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전부 차단을 다 시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단계 시스템을 미리 피해가지고 암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루에 약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들로 인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암세포가 없어지고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 무한반복. 그런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얘들도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친단 말이야. 지쳤을 적에 이제 정상세포가 무한 번식을 하죠. 뭐 어떻게? 암세포로. 이게 이제 우리는 암 종양이고 그래서 가로 세로 직경 1cm 정도가 될 때까지 이 상황까지 만들어지기가 15년 정도가 보편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왔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다 하고 나쁜 짓 다 골라가면서 다 하고 늘 360을 술 속에서 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먹지 말라는 고기 조금 적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늘 고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고기밖에 안 먹어. 그런데도 나이가 50인데 암이 안 걸린다? 이거는 태어나 팔자소관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깔끔을 떨어요.
양치질 하라 그래서 양치질 갔다가 하루 3번도 부족하다 싶어서 13번씩이나 하고, 치과에서 하라는 대로 양치질 그렇게 했는데도 내 이빨을 세리는데 보니까 성한 이빨보다는 썩은 이빨을 더 많이 세리더라, 뭐.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런 쪽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공군 쪽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했는 데가 이제 공군 쪽으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가지고 떡 들어갔는데 시험은 어떻게? 깬또를 잘 짚어서 깬또 합니까? 예. 골라짓기를 잘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신체검사를 떡 받았는데 한참을 세리는 거예요. 군의관이. 나는 야 성한 이빨 상한 이빨이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끝나겠는데 뭐 한참을 세리나 싶어서 봤더니만은 충치를 세리는 거예요. 충치를. 그래서 충치가 그 당시에는요 치료받았던 충치가 3개 이상이 되더라도 저희들 갈 때에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절됐었어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높은 쪽에 뭐 3만 피트 이상 들어가면 다 그게 상처자고 있으면 이게 터진대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진로를 바꾸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암에 할 줄 어떻게 알았나? 그때는 몰랐지. 그래서 이 T인파고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갖다 늘 감시 감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T인파고 생성을 가장 촉진시켜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몇 년 전에 한동안 한 이슈화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상구 박사 생각나십니까? 이상구 박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2개가 생각나야 돼요. 1번은 엔돌핀이고 2번은 뭡니까? 비타민C예요. 이 엔돌핀은 어느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엔돌핀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장대소하고 웃어라. 화끈하게 웃어라. 그냥 씩 쪼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박장대소하고 웃을 일도 없어도 껄껄거리고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또 웃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또 어이가 없어서 또 웃고 누군가가 내 다리를 거두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빠지는데 내가 누군가 다리 거두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내 다리를 걷어서 넘어지면서 웃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웃을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뭐냐? 엔돌핀이요. T인파고 활성화에 엄청나게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강화시켜주는 쪽이지만 생성 쪽은요. 엔돌핀이 더 엄청나다. 그래서 늘 나는 웃을 일이 없어요가 아니고 웃을 일을 만드시라고 자꾸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특히 예민하신 분들. 특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A형이라 그랬죠. A형. A형이요. 위암이 제일 많대요. A형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사가지 없는 혈액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가지 없는 혈액형. 저는 들었는가요? 안 들었는가요? 들었죠. 그래서 저도 A형이에요. 저도 A형. 나무 혈액형은 절대 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A형이기 때문에 A형은 뭐라고요? 싸가지 없는 혈액형이에요. 싸가지 없는 혈액형. B형은 싸가지 없고 또 싸가지 없는 혈액형이에요. 그래 특히 A형들이 그렇잖아. 이게 엔돌핀 만드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거리를 자꾸 만드십시오. 거리를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내일 아침 정도 되면 허벅지가 멍으로 이래 얼룩져가 있어야 됩니다. 왜? 웃을 거리가 없어. 내가 허벅지를 내가 막 꽂는 거.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웃고. 근데 그게 짧은 여운이 남으면 안 돼요. 이게 최소한요 20초 이상의 여운을 가지라 그래요. 하루 2번만 웃어주면요 그 여운 자체가 이틀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한 20초 껄껄거리고 박장대소하고 웃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내 속을 한번 보세요. T인파고 얼마나 만들어졌니?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암세포 많이 죽었겠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그렇게 늘 웃는 거리를 만들어라.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는요 얘는 전방에도 있고 후방에도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군인의 역할도 하고 얘는요 경찰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도 가면 FBI가 따로 있고 CIA가 따로 있잖아요. 그 역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전방 공격수다. 이게 DMZ에 근무하는 애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도 민간인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또 전부 다 수사 다 하잖아요. 왜 민간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수사 다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잠시 2달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그래서 요거 경찰 군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체 면역력을 올리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들이요. 금방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리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얘들이 다 죽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백혈구는요. 내 몸에 독소에 의해서 희생타가 제일 많습니다. 내 몸에 독소 때문에 죽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얘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계급장을 달았어요. 그런데 계급장 달면서 죽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 독소 때문에. 그래서 인체 내부의 독소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수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건강을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혹시나 그래요. 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물에 대해 가지고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행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5%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2잔에서 4잔 미지근한 물을 와인 드시듯이 이렇게 입에서 굴려가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중간에는 식후에 2시간 있다가 1잔 정도 물을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마무리 물을 1잔 꼭 드시는 것이 좋다. 이게 인체 건강에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방법을 한 서너 달만 행해봐라. 행해보면요, 진짜 우리가 더블엑스가 더블엑스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더블엑스를 아무리 실어보낸들 어떡합니까? 얘를 싣고 가는 인자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파트너입니다만은 눈에 비문증이래. 비문증 들어보셨습니까?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 뭔가 획 지나가요. 먼지 같은 것이. 비문증. 모기가 날아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비문증이라 그래. 현대학에 가보면, 안과 가보잖아요. 절대로 치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끼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입으로서는 여기까지는요, 있다라고 이게 치료된다라고 하고 싶은데 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효과가 크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래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은 어떻게 해? 효과 있어 이래 나가는 거죠. 이게 그 비문증이 뭐냐? 유리체가 혼탁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 유리체가요, 엄마들 양수하고 똑같아. 제가 한번 여성분한테 질문 던져봤어요. 임신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아기가 있으면 다 있잖아요. 양자의 입적을 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임신을 다 해봤을 것인데, 근데 그 양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양수가 탁한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제가 깨끗한 물일까요? 라고 그쪽에 조금 악센트를 가했으니까 전부 다 깨끗해요 그런단 말이야. 내가 정답이 나올 것을 알면 절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양수는요, 지구상에서 고여있는 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물이 양수예요. 그런데도 썩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 고여있으면 썩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썩어요. 썩지 않은 이유가 2가지예요. 그 물은 0.1%가 소금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양수는 무슨 물이라고요? 소금물이에요. 0.1%가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소금은 좋지 않은 거다. 소금은 좋지 않은 거다. 합성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합성 나트륨은요, 산업 폐기물이에요. 산업 폐기물로서 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각시키는데 경비보다는 이걸 소금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덕이다 싶어서 이게 전환시켜놨는 거거든. 천일염을 찾으십시오. 천일염. 우리 송화소금이 천일염입니까? 아닙니까? 천일염. 그럼 천일염과 비천일염, 이게 산업 폐기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오래 장시간 동안 보관하게 되면요, 천일염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근데 산업 폐기물은 굳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송화소금으로 돌아가죠? 소가소금. 아무리 6개월 동안 이게 방치를 했는데도 찰랑찰랑 소리만 잘 나더라. 이게 산업 폐기물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서로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송진을 갖다가 송화가루를 첨가를 시켜놨는 거지. 이게 엄청난 그거죠. 이게. 처음에 이게 송화소금이 우리 사이트에 올린다고 얼마나 애를 먹어서 나중에 그분 얘기가 그래요. 더러워서 뭐 하겠대요. 더러워서.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해요. 더러워서 뭐 하겠다는 거야. 왜요? 한국 아메이가 오라가라 소리를 수십 번도 더 한다는 거야. 귀찮아서 왕짜증 나서 막 때려쳐야 되겠다고. 근데 그것을 인내를 하니까 나중에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까지 넘어가게 되고 대박 터지는 거죠. 똑같아. 이게 어떤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생각하세요. 야,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길흉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좋은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런 큰 게 내한테 나쁜 게 터져서 얼마나 좋은 게 내한테서 하늘이 복을 내리시려고 이런 것을 내한테 줬나? 물 한 잔을 나눠고요. 야, 이거는 비타민C가 고농축가 되어 있는 물이야. 이걸 먹는 순간에 우리 몸은요, 모든 잡균이 싹 사라져. 근데 사실은요, 물이 그냥 정수기 물이에요. 정수기 물. 이걸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요, 내가 먹기도 아까운 건데 너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한테 특별하게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아껴 먹어야 돼. 그러면요, 이 물 먹으면요, 진짜 산 사람 10분이 먹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야, 마음. 우리 옛날에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화분, 화초를 키우는 화분을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너는 미워,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왜 그래 못생겼니? 예. 똑같은 환경에 놔놓고 중간에 가림막만 이렇게 놨어요. 여는 가서요, 아유 이뻐라. 그래서 뭐 밥도 주지도 않아서 너 배고프지 않니? 뭐부터 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성장 속도가 틀려요. 김천에도 가면요, 바나나 농장이 있어요. 제가 시도했다가 망했는데 이 바나나 농장이 있어요. 그 바나나 농장에 가면요, 뭘 틀어놓느냐 그러면 팝송을 틀어놔요. 처진 노래를 틀어놓지를 않아요. 왜 처진 노래를 틀고 밝은 노래를, 이 템포 빠른 노래를 틀어놓는 줄 압니까? 성장 속도가 틀려요.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오죽하냐고. 늘 안 좋은 쪽으로 비관적이고 늘 남을 탓하고 이래 살다 보면 내 모든 육신은요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령 강의에 조금 모순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아시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거는 잘했잖아. 이게 결국은 저한테 칭찬의 화살을 막 쏟아붓는 거지만 누구한테 그 덕이 간다고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앞으로 잘 이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돼. 이게 우리는요 이 하면서도 그 멀리는 바라다 보면서도 바깥에 있는 딱 앞에 직면한 것은 잘 우리가 판단 착오가 있잖아요. 점심 때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밀가루 음식 그렇게 안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야 짜장면 한 그릇 가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짜장면 한 그릇. 왜? 이 자리에서 들었던 지식은 이 자리에서만 국한되는 거야. 바깥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야 돼. 왜? 새로운 지식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는 늘 그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짜장면 보러 가자 하면 전부 일어나는 사람들 예 하면서 일어났다. 자 짜장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앉으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조금 전에 물어 놔놓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 먹지? 뭐 이거. 조금 전에 5분 전에 뭐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근데 그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 먹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순간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멀리는 이래 봐. 근데 세부적으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야. 당장 내일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당장 오늘 할 것부터 있어줘야 되는데 늘 우리는 뭡니까?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크게도 될 수가 있고 작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꾸 크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칭찬하세요. 오늘 하루 왼종일 너 고생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자꾸 감사 안으세요. 이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파트너들 만날 때마다 사장님 사랑해요. 우리는 뒤에 앉아서 지랄익합니다. 지가 지를 못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1번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삶의 희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전신에다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심장 그러면 우리는 아주 예쁘장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시죠? 심장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트 이래. 어떤 분들은 심장을 막 이따만하게 이렇게 그려놓는데 심장만큼 무식하게 생긴 것도 없습니다. 심장의 윗부분을 내려다보면요. 꽈리고추처럼 생겨 있습니다. 꽈리고추 아십니까? 가을녘에 대해서 넛가래 따는 쭈글쭈글한 고추 있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심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화사하게 막 하트 막 뿅뿅 난리 샀고 이랬었죠. 이런 난리 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현대학에서는 이분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떻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것이 바로 여기에 예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가 완전히 멈추더라도 뇌는요 4분에서 5분 정도 살아있습니다. 뇌는 살아있습니다. 아버님 사망하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머리로 듣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야. 듣고 있단 말이야. 뇌는 살아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흥분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는요, 4개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중학생들 다 배웁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을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방이 4개, 몇 개가 있어요? 4개. 방,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집니까? 24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24평이 아니고 아주 작은 방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피가 이리로 가고 이쪽 피가 이리로 오고 들어오는 피가 있고 나가는 피가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여기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여기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들어온 거 제 심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장이라는 것은요. 심장이라는 것은 얘는 마실을 가지 않습니다. 늘 어느 쪽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심장이 여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한하지 말라고 마실 갔다가 아직도 안 왔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심장은 늘 왼쪽에 여러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제 심장이라고 보면 이거 좌측편이지 않습니까? 위에는 방이고 밑에는 실이다. 이게 집실자 똑같은데 그래서 좌측에 있다고 이걸 좌심방이라고 그러죠. 이건 오른쪽에 있다고 우심방이라고 그러죠. 우심방. 우리 몸은요. 제가 이걸 일부러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엄마로부터 내가 태어날 적에 완성체로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몸은요 완성체로 바뀌어갑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볼까요? 귀가 이래 있어요. 이게 소리 진동을 느끼게 되는 고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깥쪽이에요. 이게 안쪽이에요. 내이단 말이에요. 이게 안쪽이에요. 이게 염증이 여기에 생기면 이리로 빠져나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귀를 우리가 잘못 휘빈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 여기에 염증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귀를 희비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누군가 너를 칭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요. 누가 나를 또 칭찬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염증이 여기에 생기면 문제가 온단 말이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 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면 반드시 프로그램 속에서 누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데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백혈구가 쭉 출동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백혈구가 출동해서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고름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염증이 생기면 고름 같은 것이 이리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고막에 턱 막고 있잖아. 고막에 막고 있잖아. 그러면 내 몸은요, 고막 스스로를 내 몸 스스로가 파괴를 시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내 몸 스스로가 고막을 파괴를 시키고 이 고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런데 내 몸에 염증세포가 많잖아요. 많으면요, 얘가 아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몸에 백혈구가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완전히 고갈되게 마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 퇴치를 해버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저걸 퇴치시켰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고막은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래 되는데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퇴치가 안 돼.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걸 퇴치가 안 되니까 고막이 형성된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이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요, 항상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자체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임파암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임파암까지 왔어요. 임파 그러니까 뭐 다리격을 생각하는데 임파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배양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임파암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분들 그래요. 간암에서요, 임파암에다가 무슨 암까지 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파암은요, 물을 안 먹는 사람한테서 만들어지는 병 중에 암 중에 하나가 임파암이에요. 임파암. 우리 몸은요, 이게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혈액의 흐름, 피 흐름이에요. 그럼 피가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쁜 이물질 같은 것들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오염물질. 오염물질은 밑에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그 루트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혈액 흐름, 혈액이 이리 지나가요. 그럼 요 밑에 따라서 지나가는 게 임파가 지나가요. 이게 혈액이 지나가요. 이건 임파가 이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얘는 상수도예요. 얘는 뭐라고요? 하수도단 말이에요. 그럼 요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물질이 만들어져요. 산성 노폐물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나가는 중간중간에 내려가는 이게 우리 하수구 통로가 이래 있어요. 집집마다 가정집 하수구 통로가 있듯이.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 찌꺼기를 여러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내려가다 딱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것은 물이 없을 적에 걸려요. 물이 없을 적에 걸려요. 우리도 집에서 똑같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에 산다. 그럼 마당 한가운데 왜 꼭 수도가를 만들어놨는지 몰라. 한쪽 퀴팅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꼭 마당 한가운데다가 수도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거 하고 난 다음에 훅 물을 붓잖아. 그럼 물을 보면 그 위에 있던 이물질들이 그 물힘에 의해서 휙 같이 설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내려가다 따가닥 걸려. 그 다음에 계속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내려보내면 꽉 막혀버리겠죠. 막혀버리겠죠. 우리 몸은요, 암세포라는 것이 있어. 이 암세포는요, 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손 만져보면 전부 다 차가워요. 암 환자들은 다 차갑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요, 따뜻한 온기를 좋아해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요, 산소를 좋아하고 영양소를 좋아하잖아요. 얘들은요, 배기가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엄청난 독성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독성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내 몸 스스로가 이것을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먹어 치우는 인자를 여기다가 배양을 해요. 이게 배기가스를 누구가 제일 좋아한다고?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스스로가 여기다가 암세포를 배양해서 키워요. 암세포를 키우는 이유는요, 이거 없애달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암세포가 내 몸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다가 1번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생기는 거다가 2번이에요. 몇 번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1번이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임파암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 뜨시면서 물로 시작해서 내 하루 일과 마무리를 물로 끝내시면요, 내 살아생전에 임파암은 없어요. 그래서 임파암 그러면요, 무조건 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물을 안 드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요거는 머릿속에 메모를 해가 가십시오. 그래서 나가시면서요, 다른 건 아니고 물은 꼭 여유 있게 드셔야 됩니다. 근데 물을 먹으라 그래요. 이래 따지다 보니까 하루에 한 8잔을 먹어야 되냐? 오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2잔도 채 못 먹어서, 채 머시기가 이야기하는데 안 먹으면 또 이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일단 내가 할 일은 해야지. 8잔 앞에 촥 진열을 시켜놔놓고 원샷 하기 시작하는 거야. 원샷. 객객객 끓여서 하면서 먹어요. 오늘 저녁에 일기를 써야 되니까 8잔 먹었다고 일기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요, 콩팥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이게 암 환자는 물을
가급적 못 먹게 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면 물을 먹으라 그러고 어느 병원에 가면 물을 먹지 마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쪽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저쪽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고 또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거 항암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식품 같은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영양제 드세요라는 병원도 많고 누가 그런 거 먹으라 그러더냐고 절대 책임 못 진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병원이 있어. 언제는 책임도 지지도 않으면서 책임도 안 져요. 책임도 안 지면서 누가 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요, 어떤 사람하고 접하느냐, 내 소비자가 어떤 의사하고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도 팔자라. 왜? 그 사람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나는 라이센스가 없잖아. 더군다나 우리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려 하지를 않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한 반에 18명인데 저 싸가지는 18등을 했고 나는 17등인데 18등인데 저게 나를 가리키려 한다? 뭐 이거요. 특히 남자분들은 또 안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동창회가 또 뭐 그렇대요. 저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될 때까지 또 코를 줄줄 흘리고 다니더니 남편이 판사래 뭐 이거요. 이거요. 근데 네 남편은 암해하잖아 뭐 이거요. 제 와이프가 쟤한테 제일 잘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가 다시 1위로 나갔던 피가 다시 1위로 들어오는데 어때? 한 21초 반 또는 어떤 책은 22초 반 이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심장에서 이게 전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신으로 나가는데 몇 가닥으로 지금 출발했습니까? 한 가닥으로 출발했잖아요. 심장에서 한 가닥으로 출발을 해서 나가죠. 근데요, 무수히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뻗어나가는데 나중에 모세혈관까지 가면 50억 가닥으로 쪼개집니다. 5 곱하기 10의 9승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10의 9승으로 이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많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처음에 한 가닥으로 이렇게 내보낼 적에는 뭐 수월하게 뒤에도 한번 쳐다보고 앞에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잡담도 하면서 이렇게 펌프질 할 수가 있는데 50억 가닥에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데 처음에 한번 펌프질 할 때마다 나오는 양을 100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면요. 여기에 퍼센트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내 몸에서 중요한 데가 뇌라는 데가 있습니다. 뇌. 이 뇌 쪽으로요. 몇 퍼센트를 보내주냐? 15%를 딱 보냅니다. 근데 15%안 가는 사람들 이제 머리가 돌에 가까워지죠.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뇌에 공급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혈전 때문인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인지 어떤 특정적인 이유 또는 혈관이 수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뭐 우리는 지금 우리 젊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자꾸 세잔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전부 다 뭐 머리가 그렇게들 다들 좋았잖아요. 뭐 6살 때는 어땠습니까? 엄마가 서울대 간다라고 다들 생각했었고 우리는 전부 다 막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걔가 고등학교 가는 순간에 꿈을 접기 시작을 하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어머니 학교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했는가? 뭐 5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전체 수석을 했는가? 가봤더니만은 꼴등도 아니고 내도 남한테 뭐 문제화를 시키고 그러면 그런 순간에 어떻습니까? 꿈을 접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는 공부 하나를 가지고 인간성까지도 평가를 다 해버려요. 이게 참 모순이다 말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제가 교육위원을 참 오래 했었는데 이 사람은 각자의 능력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무조건 올인시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무조건 장점을 어떤 시점에서 찾아주냐가 제일 좋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진짜 내 친구한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얘가 연봉이요. 얼마 14억인가 이래요. 현대중공업이 이사로 있는데 얘가 전물에 있으면서 또 대기업체 하나를 갖고 있다고 현대 계열사를 하나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재력도 있는 친구잖아. 재력도 있는 친구인데 유일하게 내가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유일한 친구예요. 갈 때마다 너가 살아, 너가 살아. 내가 들어갈 때마다 네가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왜 이게 말이 되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는 더블이 낫고 더블보다 뭐 그 위에 핀들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요. 더블로 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 1억씩 버는 사람이 100억 몰라가면 100년 걸려요. 2억씩 벌면 50년밖에 안 걸리고 100억씩 벌면요 1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꿈을 높게 세워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뭐 하는 줄 아는? 남자 큰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원을 안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따라갔어요. 가가 내보다 잘 사니까. 나도 우리 애를 학원에 안 보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19년 입시학원을 했어요. 와이프가 19년 입시학원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애를 갖다 학원에 안 보냈어요. 친구들이 답답했어요. 나중에 고2 후반기 2학기 가니까 애를 데려가 석 달 동안 공짜로 시켜줬던구만. 너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근데 얘를 갖다가 그 대단한 애가 얘를 어떻게 하느냐. 만화만 그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원광대학교에요. 만화 청자학과 다녀요. 그거 다녀요. 공부 관심 없고 이쪽에 얘가 관심 있는데 관심도를 키워주는 거야. 딸님한테서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야.
딸내미가 엄청나게 그런 쪽에 기반한 걸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호주로 유학을 보냈다가 안 돼. 또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는 미국이 낫고 캐나다가 낫대. 다시 졸업시켜와 또 캐나다를 보내서. 근데 얘가 그쪽에 현대중공업에 그렇게 큰 위치에 있는데 또 자기 딸 취직을 못 시키는 거야. 뭐 한 줄 압니까? 울산대학교 병원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그래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도 자주 만났으니까 야 임마 커피숍 학과 나왔냐고 내가. 커피숍 학과 나왔냐고. 그 자격증 내가 10개도 만들어줄게. 이런 이야기했거든.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재능 빨리 찾아줘라. 아미가 재능이다 싶으면 빨리 아미 시키는 게 나고. 이게 내 쪽에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요. 심장에서 보냈으니까 얘는 완전히 이성적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5%를 딱 줘. 여기서 나오는 피는 탁한 피일까요? 깨끗한 피일까요? 예, 정혈이라 그러죠. 정화가 된 피. 이 깨끗한 피예요. 전신으로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5%를 관상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줍니다. 관상동맥이요. 안에 있는 내강이라 그래요. 내강. 폭이 2.5mm 밖에 되지 않아요? 또 심장에서 나와서 펌프질을 해서 심장 자기 자신한테 심근한테 심장 근육이잖아요. 심근한테 공급하는 그 파이프라인의 안에 지름이요. 2.5mm 밖에 안 돼요. 좋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2.5에서 3.5mm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혀. 이게 문제가 오는 거잖아. 이게 스텐트 시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2번밖에 못 한다 그러는데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뭐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심장 자기 자신한테 5%를 줍니다. 그 다음에요. 간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장, 뭐 장 그러면 위장, 소장, 대장 통틀어서 여기에 25%가 이래갑니다. 그 다음에 근육한테도 줍니다. 근육한테도 20%가 갑니다. 근육 인체 보일러입니다. 우리 체온의 25%를 쥐고 있습니다. 체온의 25%를 쥐고 있는 게 근육입니다. 신장한테도 줍니다. 신장한테도 20% 이래줍니다. 피부, 기타 쪽으로도 갑니다. 이 나머지 이래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피는요. 이게 배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 문맥, 위장, 소장, 대장. 길이로 따지면 펼쳐나가면 얼마나 깁니까? 여기에요. 심장에서 펌프에서 나온 혈액의 몇 %가 간다고요? 25%. 이 속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감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간이 자기 역할을 하고 문맥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장, 위장, 소장, 대장이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위장 생각을 하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위장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룩하고 둥글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위 속에 아무 음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위는 붙어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요. 위라든가 장에 아무런 음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 엄청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위에 중화 시간을 거치는데 이 25% 혈액을 가지고 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답은 노입니다. 그러면요.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얘한테도 양보받고 얘한테도 양보받고 얘한테도 양보받고 얘한테도 양보받습니다. 심장은요. 자기는 베풀기만 베푸는데도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내도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그러면서 14%만 갖고 갑니다. 15%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뺏어가면 어떡하냐?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요. 학교에 등교하는 애들 아침밥을 꼭 먹여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제가 교직 계통에 그렇게 오래 있어봤지만 그것만큼 공과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데는 10시간 이후입니다. 그럼 아침 7시 넘어서 먹었던 밥은요. 1, 2, 3, 3시간까지 지날 때가는 항상 위 속에 머물러가 있습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25% 피 가지고는 도저히 위가 정상 활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 피를 끄집어내서 이리로 공급을 시켜주는 거야. 안 그래도 머리 둔한데 이 피마저 이리로 뺏겨버리니까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떨어지죠. 위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이라는 것이 있죠. 식곤증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느냐? 어떤 분들은 위가 허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심장, 얘가 지쳤다는 겁니다. 나는 배분한다고 하는데 왜 전부 다 나한테 욕을 해?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식곤증이라는 거예요. 식곤증.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한테 피 좀 더 줄래라고 이야기하는 인자는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얘를 쥐고 흔드는 것이 있어요. 심장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래 해줘야 돼. 누가 이걸 하냐?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뭐라고요? 콩팥만은요. 얘를 쥐고 흔드네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총사령관 장기가 콩팥입니다. 콩팥이에요. 얘는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20% 안 돼. 강제로 빼앗아옵니다. 22% 줘. 그러면 다른 데 피가 전부 다 부족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돼. 어떤 부분이냐.
제가 사람 하나 끝내주게 그래요. 이게 사람이. 심장은 마실을 가지 않는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15%를 보내줘야지 끝까지 가요. 우리는 120에 80이다. 또는 뭐 140에서 90까지도 한계점을 봐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보낸데도 이 압을 줘. 또는 뭐 140에 90이라도 좋아. 그런데 신장이라는 게 자기가 허하다고 더 많은 피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한테도 14%를 간다라고 봅시다. 15%가 갈 적에는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갔는데 14%를 가지고 뇌 끝까지 공급을 시켜줘야 되니까 조금 전까지 그 힘을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보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장은 어떻습니까? 시바시바 그러면서도 좀 더 압을 더 줘요. 조금 더 압을 조금 더 줍니다. 이게 압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보내는 힘을 좀 더 실는다는 뜻이죠. 심장에 있던 피를 갖다 내보내는 압을 갖다가 우리가 수축기 압이라 그래요. 그럼 쭈그러져 있는 이 압에다가 다시 피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이완기 또는 확장기 혈압이라 그래요. 이 120 가지고서는 못 주잖아. 한 170을 줘야지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170을 갖다 펌프질을 했는 것은요, 얘한테 허하기 때문에 얘한테 피를 주고 나니까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내주기 위함이잖아. 안 그래도 머리가 아둔한데, 머리가 석회화가 되어가는데, 또 완전 차돌에 가까워져 가는데 피라도 좀 더 많이 주자 싶어서 펌프질하는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심장 파트에서 딱 봤을 때는요, 너 일하다가 멈춘다 이거예요. 멈춘다. 다시 약을 먹입니다. 와파린 처방을 때리죠. 혈압을 강제로 낮추어버립니다. 강합니다. 강체로 낮추어버립니다. 강하. 막 수직으로 확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압을 가지고서는 여기까지밖에 피가 안 가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피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딱 드시는 순간에는요, 빙내 돌립니다. 처음에 혈압약을 드시면. 이래놓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안 가니까, 여기는 피가 공급이 안 될 거잖아. 4, 5분 가까이 이상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괴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관의 통로에 뭐 있는 걸 전부 다 이물질을 갖다 확 거두어내버립니다.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도 거두어내고, 혈전이 있는 것도 거두어내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걸 전부 다 거두어냅니다. 불어도자 가지고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이게 와파린 처방이라는 거죠. 강제로 녹여버립니다. 강제로 녹이고 난 다음에 피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은요, 내 몸뚱아리 속에 갖고 있는 지푸라기 하나까지라도, 지푸라기는 없지만은 그런 찌꺼기 하나까지도 내 몸은요, 재산으로 알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건 가족 얘기 제일 많은데, 콜레스테롤은요,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은요, 혈관이 이렇게 생겼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서 조직이라는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나게 감수성이고 마음이 여려요. 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역시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거든. 그래서 발가락 세포가 지금 수명 다 했어요. 오늘 목욕탕에서 빡빡 문댔거든요. 이거 만들어내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이라는 데서 조직으로 공급을 시키는데 반드시 혈관이라는 이 경로를 통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실어서 운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싣고서 출발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김천이라는 데서 대전까지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야. 그럼 그냥 달리면 되는데 차를 한쪽에 파킹시켜 놔놓고 그걸 갖다 보수해주고 오는 거야. 이걸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하니까 이게 도로는 전부 다 혈관이잖아요. 혈관 이쪽에만 보수가 돼요. 보수가. 그래서 내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요, 혈관 안쪽 벽을 갖다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혈관 안쪽 벽을 코팅을 한다는 것은 혈관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혈관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가지고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코팅하는 거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도로를 했을 적에 뭐 맨홀이라 그럽니까? 전기선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뚜껑을 여기다 닫아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잖아. 근데 계속적으로 아스팔트 갖다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지나가면 덜컹 거잖아요. 이런 몸이 내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딱 가니까 여기에 코팅을 했는 만큼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좁아져가 있는 거야. 좁아져 있다 보니까 심장이 그만큼 이쪽 끝까지 보내주는데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라 그러고 심장 질환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될까? 1번이 뭐겠습니까? 혈관을 강화시키는 거. 혈관에 탄성을 주는 거예요. 혈관을 신생아 혈관으로 만들어주면요, 여기에 널붙어 있던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와요. 이게 내 몸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묻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전부 다 불어도자로 다 밀어버려요. 물어버리면요, 혈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혈액 자체도 요요가 오고 콜레스테롤도 갑작스럽게 낮춰버리면요, 100% 요요가 옵니다. 왜? 이것도 재산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해놨는데 어떤 약물이 들어오더니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틈만 나면요, 시간만 나면요, 원상복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주인이 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혈관부터 우리는 신경을 먼저 써야 돼요. 이게 근원 치료가 들어가면요, 정상은 서서히 원상복귀가 돼요. 원상복귀가 돼. 근데 어떤 고지혈증 약이 들어가서 당장 끊어버리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틴 계열 약이단 말이에요. 이 스타틴 계열 약이 딱 들어가서 이걸 강제로 녹여버리잖아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련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살아요. 왜? 어떤 착각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어떤 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만 쳐다봐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것만 CT를 찍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검사해요. 그 약으로 인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 찾고 이것도 다른 선생님 찾고 이것도 다른 선생님 찾아라 이거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합병증. 원인은 이어서부터 나오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이거는 깨끗해졌어 이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뇌교육 속에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후에 투자해야 될 노후 자금을 지금 땡기셔야 돼요. 지금 당기셔가지고 지금 젊은 내 나이에 노후 자금을 투자해 보십시오. 건강 쪽에다가 우리는 노후 자금의 37%가 건강에 관련되는 돈이래요. 그래서 20%만 띄봐요. 띄어서 내 젊었을 때 투자해 보라고. 내가 젊어 있잖아. 젊어져가 있으면요, 내 노후는 그만큼 편안해져. 우리 평균 수명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요 85.2세라고 발표를 했어. 2016년도에. 근데 건강 수명은 그거보다 9년이 짧단 말이에요. 9년 짧아봐야 얼마입니까? 75세야. 76세, 75세. 그때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간대. 물론 중환자실에 가보면 전부 누워있는 사람이 70이 안 된 사람이지만 그 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요, 그 이후에 병원비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병원비가 덜 들어가. 그게 미국식의 삶이에요. 미국은요,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9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도.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면요, 잠시 외출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너무 외출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요, 항상성 결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성 결혈.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피를 이렇게 보내줬다가 돌아오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내보내는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맥을 이렇게 짚어봐요. 맥을 이렇게 짚어보면 뛴 속도가 틀려요. 뛰었다가 또는 심장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려요. 야, 이거 뛸까 말까. 조금 빠르게도 뛰었다가 조금 천천히도 뛰었다가 이건 뭡니까? 심장이 지쳤다. 이게 부정맥이라는 거죠.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요, 나도 쉬고 싶어요. 여기는 내리막길이니까 피를 보내는데 초올리지는 뭐하는 거야. 그러면 나갔던 피가 다시 그만큼 동일한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올리지는 뭐하니까 여기 고여있는 거죠. 이게 심부전이에요. 만약에 이 혈액 속에 산성 노폐물을 한가득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첫마디에서 문제가 와요. 이게 뭔 줄 압니까? 혈액 속에 엄청난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초올려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초올려 주지를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마트 같은 데서 캐셔 일을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발목 퉁퉁 부어 있어. 심부전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모든 병은요, 100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10이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100이 만들어지는데 100이 0에서 100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발목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심부전이다. 얘가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지쳐서 나도 한번 봐줘. 여기다가 가슴이 한 번씩 찌릿찌릿해져요. 이걸 협심통이라 그래요. 협심통. 협심증의 원인이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것도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시작해. 힘이 부딪혀서 못 줘. 이게 관상동맥 질환이고, 이게 나중에 갔으면요, 아이고 나도 이제 실갑이요. 얘가 쉬는 순간에요, 나는 죽었다고 누군가가 나를 선고를 해요. 사망했어요. 이게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인 하나가 물고 일어나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멀쩡한데 어제 밤새 잠도 몇 시간 못 잤는데 아침에 자동스럽게 일어나잖아. 왜? 강의 들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이나 해보셨는가요? 안 해봤잖아. 우리 몸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지치면 병이죠, 병.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빨리빨리 서두십시오. 그러세요. 제가 처음에 딱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3년짜리 적금을 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식품이라고 먹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야. 저는 원래 전공 자체가 상과 출신이기 때문에 장사 속이 많았었어요. 저것들 팔아먹으려고 막 먹으랬는데 저는 딱 그 생각이 와닿았었어요. 집에 한 통을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갖다 주니까 와이프 여보 사업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는 갖고 오지 말아요.
당신 차 안에 실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고 들어오지 말아요. 사업은 바깥에서 하는 거래요. 왜 팔 데 없으니까 내한테 팔라고 그러세요? 이거. 또 A형들은 자존심 강하잖아. 그 소리 들으면 2번 듣기 싫어서 안 갖고 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팔아주지. 그런데 안 팔아주잖아. 이게요, 묘하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내 몸은 내 젊었을 때 투자해라. 차라리 지금 내가 자식들이 어린 애라, 청소년이라, 지금 걔들한테 투자해보세요. 내 나이가 됐을 적에 잔병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왜? 열매 맺혀서 암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가로 세로 1cm, 1세제곱cm죠. 전체로 따지면. 여기 한 10억 개 정도의 암. 보편적으로는 4, 5억 개 이상의 암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한 10억 개 정도 암. 여기 만들어지기까지가 0년에서 15년 걸려. 그런데 애기들이 암이 걸려요. 가족력이에요. 내 몸에 장기가 이렇게 쫙 오장육부가 있어. 전부 다 완벽한 100의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 팔자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모한테 늘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늘 고기, 늘 술, 늘 담배, 이래 하는데도 전체 좋으니까 얘들은요, 조금씩 가치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출발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이래 상태인데, 요 장기는 이 상태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쌓이면요, 여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제일 먼저 딱 떠요. 이게 가족력이에요. 이게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거든. 나 태어날 적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건강도가 어떨까? 그러면 진짜로 관리하십시오. 진짜 후회할 날 옵니다. 진짜 후회할 날 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그래서 이 신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압을 올려요. 압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혈압.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고혈압. 어느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신장.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판정받아서 역하는 것은 어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장입니다. 신장. 이 콩팥을 보면요, 10에서 1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한 5g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 부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신입니다. 얘가 보스입니다. 총사령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약 40여 가지 호르몬계를 얘가 통제당합니다. 호르몬계 이상 어느 기능 저하라고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상선에. 어느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신장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상치료, 이 눈에 보이는 정상치료만 하려고 하잖아. 원인 인자를 찾아라. 원인과 정상을 같이 치료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말. 근데 이 독소가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내 몸을 계속 타고 흐르겠죠. 아까 누가 출동을 시킨다고? 백혈구 출동을 시키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이 딱 동반된다는 것은요. 나는 한 번이라도 가려움증이 있다는 것은요. 내 몸에 원하는 이상의 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 쪽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려움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피부가 다 막혀가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다 막혀가 있잖아. 그러면 이 장부들이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세요. 땀 흘리세요. 땀이 안 나오는데요. 흘리도록 유도를 해보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게 막혀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는. 무조건 이걸 타동이라 그러죠. 타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부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막혀있는 사람들이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필드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너네가 주는 식품을 먹고 나니까 가렵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입니까? 모공을 열어서 내보내주기 위한 이 비타민 작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이것을 좋은 말로 명현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명현반응을 아무 곳이나 다 갖다 붙여요. 우리 식품 먹고 뭐 이상하다는 소리 해서 전 명현반응이거든. 그런데 명현반응은요, 길게 가는 것이 없습니다. 길게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독소를 갖다가 이걸 해소시켜주는 방법은 무조건 물이고 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땀으로서 배출이 되면 가려움증은 빨리 해소가 되는데 땀으로서 배출이 안 되는 사람은 소변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 걸리는 시간 속에서 간이 손상도 있고 다른 장부의 손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이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급성이라는 겁니다. 급성. 급성은요, 백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체에 빨간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 인체 세포막의 구성 성분 들어보셨죠? 그것을 계속 병원에 가니까 철을 먹으라 그러는데요. 철? 그거 아니에요, 사장님? 피가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아니에요. 병원에 가니까 빈혈이래요. 그러니까 빈혈 그러면요, 그런 것을 저한테 질문하면 그냥 답을 던져 드릴 수가 있어. 왜? 혈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영양학에서 다 나오잖아. 피는요,
히스티딘이란 히스티딘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얘가 탈탄산 과정을 거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히스티딘. 그 다음에 비타민 C, 철, 엽산이에요.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 피를 만들어낸다고. 병원에 가니까 빈혈이라고 그러던데요. 빈혈은 뭐가 좋을까요? 우리 식품 한번 추천해 주세요.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추천하면 피가 원상복귀 될 것 같죠? 답은 노입니다. 왜? 내 몸에 적혈구 양은요, 땡크가 요만큼 차면 적혈구 만드는 것을 딱 정지 딱 합니다. 그리고 120일 정도 살다가 적혈구가 또 서서히 수명을 달리하잖아요. 없어지는 만큼만 새로 만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프로그램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적혈구 수치가 여기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만큼 만들어내면 여기까지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족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빈혈이라는 거라. 이게 오작동을 하는 이유가요, 체온입니다, 체온. 오작동을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체온이에요, 체온. 인체 하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물 관리를 하고 온기를 주고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우리 WS에 몇 가지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원상복귀가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었는데 왜 표가 안 나냐고. 병원약을 안 그렇습니까? 병원약, 여성분들 요실금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받아요. 약을 드시는 동안에 요실금이 없어. 근데 그 약을 딱 떨어지고 약기운이 내 몸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요실금은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100% 재발해요. 근데 그 요실금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골반이 휘어져서 그래요. 틀려서 그래. 틀려진 골반을 바로 딱만 만들어주면 요실금은 없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거든. 전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애가 뒤에 업고 있는데 막 눈이 돌아가면서 저 애가 졸도를 했어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야. 머리를 짚어보니까 그렇게 뜨거워요. 열경기라 그러죠. 좌약 안 하면 끝나요. 좌약. 관장시키면 해결 다 봐요. 이거는요, 변비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호들갑을 떨잖아. 똑같거든. 왜 머리에 이렇게 열이 날까? 원인은 뭐라고요? 변비야. 그래서 가잖아. 변비는요, 장독소는요, 뇌까지도 친다. 장독소는 뇌까지도 치고, 장독소는 위도 치고, 오장육부를 다 친다는 거야. 그래서 장관리하세요, 장관리하세요, 장관리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요 사소한 요 부분들까지도 우리 식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 식품 세팅은 어떻게 시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